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온 다양한 외국인들,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알리나예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제 겨우 26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엔 바닷바람이 부는 항구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 멀리 있는 다른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한국과 비교해서 회색밖에 없는 러시아의 분위기, 그리고 매년 조금씩 더 얼어붙는 듯한 경제사정 속에서도 저는 항상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을 꿈꾸곤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국립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했을 땐 정말 설렜죠. 무역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외국어 수업을 들을 때면 머릿속으로는 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고, 그래서 한국어도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에 끌렸던 건 아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유의 질서와 속도감, 그리고 발전된 기술력은 저에게 늘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깝기도 하니까 저는 당연히 한국을 염두에 둔 거죠. 도서관에 앉아 무역의 흐름과 한국 시장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애틋하더라고요. 결국 졸업을 앞두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따로 준비해서 자격증도 취득해뒀어요. 언젠가 꼭 쓰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졸업장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러시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청년 실업률은 제 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직장을 구하기는커녕 면접 기회조차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죠.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는 특히 기회가 더 없었어요. 젊은 인재를 위한 기업도, 외국어 실력을 살릴 만한 환경도 거의 전무했거든요. 결국 졸업 후 2년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로만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처음엔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그 잠시가 몇 개월을 넘기고 결국 몇 년으로 이어졌죠.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때로는 새벽 신문을 배달했고 또 어떤 날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하루를 보냈어요. 집에 돌아와선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의미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성과 없이 잠들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던 무역학과 졸업생 알리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만 남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끔 한국어 책을 펴보며 그때의 꿈을 되새기곤 했어요. 아직도 작은 희망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어쩌면 내 노력을 조금은 알아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하나가 겨우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러시아의 현실은 저처럼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분명히 바다가 가까운 도시이고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의 관문이라 불릴 만큼 무역의 가능성이 많은 곳이지만 실제 체감은 전혀 달랐어요. 점점 노후해가는 항만시설, 활기를 잃은 도심,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버린 텅 빈 거리. 그 안에서 저처럼 경력 없는 대학 졸업생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죠. 심지어 외국어를 잘한다는 장점은 인정받지 못했죠. 가끔씩은 한국어 자격증, 왜 그런 걸 따놨냐는 무표정한 반응으로 돌아왔고요. 경제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줄었고 공무원 시험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포기하고 알바나 단기직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자기만의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해 아무 일이나 붙잡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죠. 저 역시 점점 그런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끔씩 제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한국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솔직히 딱 잘라 설명할 순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한국행이었고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명언을 믿으면서 정말로 그게 한국행일 수도 있겠다는 직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아주 희미한 희망 같았지만 굳이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되도록 안 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중이라 확실히 많은 것들이 불리해졌고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구직 사이트에 가입해서 거기다가 제 프로필을 올려두긴 했는데 연락이 안 온 지도 1년쯤 된 것 같았고 솔직히 어느 정도 포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메일이 왔는데 제목에 한국어가 섞여 있는 걸 봤어요. 처음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솔직히 눈을 의심했어요. 스팸함에 들어가 있을 법한 그저 또 하나의 광고성 메일 같기도 했죠. 제목은 단순했어요. 러시아어 가능자를 찾습니다. 보낸 곳은 낯선 이름의 중소기업, 위치는 경기도 안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역이었어요. 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했어요. 한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러시아 수출 담당 보조 인력을 찾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무역 관련 기본 지식이 있다면 인터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회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의 부품 수출을 확대하면서
내부에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해진 상황이었대요. 대기업도 이름 있는 브랜드도 아니었지만 그 어느 고급 기업의 제안보다 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제안이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엔 일사천리였어요. 화상 면접에서 제가 했던 한국어는 매끄럽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지만 면접관은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채용 확정이라는 짧은 메일이 도착했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비전문 취업 2-9 비자는 아니었어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제조 지원 통번역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비자보다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어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몸은 어느새 새로운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기쁜 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기약 없는 인사를 하느라 한참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고 그게 그렇게나 원하던 한국이어서 기대가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한국에 온 사람들은 공항에서 반드시 티머니 카드를 만들고 앞으로 그걸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니 카드 지갑도 하나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저 역시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인데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이었죠. 게다가 카드 디자인도 예쁘니 골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참, 구매는 공항 내 편의점에서 판매하죠. 이렇게 저도 여느 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한국에 입국했고 그게 제 한국에서의 첫걸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기 전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켰는데 자동으로 다국어 설정 안내가 뜨고 교통카드 발급 안내, 환전소 위치, 공항철도 시간표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걸 보고는 잠시 멍해졌어요. 저는 그저 한국으로 취업을 하러 온 것이었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죠. 미리 안내받은 회사 주소와 공항에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안내받았었고 공항버스를 이용해 안산공단에 있는 회사 건물로 찾아갔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를 환영해줬어요. 사장님과 면담도 하고 우리 부서 부장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다들 저를 웃으며 맞이해줘서 긴장감도 풀렸어요. 다들 진짜 미소를 보여줘서 지금도 감사하죠. 그렇게 숙소를 배정받았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착할 때까지 1년간은 기숙사를 제공해주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똑같은 기숙사였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죠. 안산에 도착해 기숙사에 처음 들어갔을 땐 솔직하게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라길래 열악한 환경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생각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작은 원룸 형태였지만 1인 1실에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전자동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그리고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책상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노트북도 지급해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회사에 취직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 내 모든 것의 수준은 러시아에서조차 보기 힘든 아주 최신식 환경이었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보살피려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숙사 옆방에는 러시아에서 온 언니들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언니는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었고 좌절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상처도 치유하고 여기 한국에서 만나는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한국 남자분인데 같이 보증금을 준비하려고 해서 돈을 아끼며 지금은 기숙사에서 버티는 중이라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이겨낸 걸 보고 저 역시나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죠. 그 언니들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었고 덕분에 회사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업무를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공장 내부였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회사 전반을 둘러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씩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죠. 전자부품을 조립하거나 테스트하는 생산 라인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중소기업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동화 설비가 공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작업 환경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공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던 소음과 혼란, 지저분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대신 이곳에는 철저한 안전 기준과 정밀한 효율이 있었고 기계와 사람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된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식당에서는 함께 식사하자고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더듬거리며 말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도와주려는 모습에서 큰 위안을 느꼈어요. 타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예쁘다고 해주는데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고 그런 말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첫 며칠 동안 저는 수없이 놀라고 감동하고 또 안도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심했고 훨씬 더 따뜻한 나라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새로웠어요. 단순히 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자주 느끼죠. 더 솔직히는 러시아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환경이 정말 최고였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 공단 지역인데 도로와 인도가 깨진 곳도 거의 없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시와 공장이 한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만 나가면 번화한 거리가 나오기도 했고 기숙사에서는 더 가까워서 쉬는 날이나 저녁 시간에 아는 얼굴을 거기서 볼 수 있기도 했죠. 거리를 걷다 보면 공장 사이사이로 공원이나 산책로가 이어지고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말 그대로 이건 기적이었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충전기 대여기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고 대부분은 무인결제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저에겐 그 시스템이 훨씬 부담이 적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필요한 생필품이 생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요. 그 작은 공간 하나만으로도 혼자 사는 외국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죠. 또 하나 감동했던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몸이 안 좋았을 때 한국인 선배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유난히 아프던 날 일단 출근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서 회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가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있었대요.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남자 선배 한 명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가줬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정신을 잘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열이 높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오면 긴장도 하고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이렇게 자주 아프다고 해요. 저 역시나 어김없이 그런 신고식을 치른 거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보통 러시아에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더 빨리 낫거나 바로 괜찮아지는 걸 못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약을 먹고 시간이 좀 지나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감기 걸리면 보드카를 먹고 버티나 싶을 정도로 약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는데 한국은 확실히 이런 것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픔도 이겨내며 한국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손에 있고 2달쯤 지나자 이제 한국에서의 패턴이 저에게 익숙해졌죠. 그 뒤로 오히려 기숙사에서 퇴거했어요. 곧바로 번화가 근처 원룸을 구했죠. 기숙사는 번화가와는 외진 곳에 있었고 돈을 아끼기에는 정말 좋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는데 기숙사와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한국인지 어디 달나라인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은 독립을 했어요. 그래도 외롭진 않았어요. 기숙사에서는 옆방 언니들과 대화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 저를 위한 단독 공간에서 퇴근 후 혼자 보내는 시간도 그리 외롭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어플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중고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빠르게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응대에서 차별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주민센터든 병원이든 편의점이든 제가 서툴게 말하면 오히려 더 천천히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요즘은 단골 가게도 생겼어요. 기숙사 근처에 있는 작은 순두부찌개 식당인데 처음엔 간판도 낡고 조용해서 그냥 지나쳤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본 뒤로는 자주 찾게 되었어요. 그날의 그 따뜻한 국물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에 두부가 몽글몽글 떠 있고 매콤하지만 속은 편안하게 풀리는 맛. 땀이 맺히는 얼굴을 식히며 밥 한 숟갈을 떠먹을 때면 정말 먹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가격도 정말 착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 저렴하다는 거겠지만 러시아에서 외식을 하던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에 비해 양은 정말 넉넉해서 항상 다 먹고 나면 배를 두드리며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특히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를 자주 찾았어요. 그곳에서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공존했고 각국의 음식과 문화가 거리 곳곳에서 살아 숨쉬었어요. 흑해식 생선구이를 파는 작은 러시아 식당에서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옆 가게에서는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죠.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여기가 정말 살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 같은 외국인도 낯선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가끔은 지금 이 삶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26의 제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정된 일터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며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틀어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여기서 처음 느낀 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강자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소박하고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기술력과 체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엄청난 발전 속에서도 한국은 사람 사이의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서툰 한국어 때문에 배제당할 거라고 두려워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제가 실수하면 먼저 다가와 알려주었고 시장의 상인들은 제 발음이 서툴러도 끝까지 웃으며 기다려줬어요. 심지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켜가며 설명하는 걸 한국에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제 안의 불안과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러시아에 있는 제 가족들도 이곳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부모님께 한국의 안정감을 보여드리고 싶고 훨씬 발전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기회의 땅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치열하지만 따뜻한 이 나라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